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상속증여 전문가죠. 나철호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철호 회계사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절세 방법입니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 우리 집 내놓은 거 아직 연락이 없어? 몇 군데서 연락이 오긴 했는데 아직 올 봄에 내놓은 게 왜 이렇게 안 나갈까요? 빨리 팔았어야 했는데 골치 아프네. 여보, 무슨 문제 있어요? 지금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요. 내 친구 보니까 올 초에 우리랑 비슷한 가격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던데요? 세법이 바뀌어서 빨리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했던 것 같소. 아이, 설마 지금 판다고 세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 네, 뭐 지금 보셨다시피 양도가가 이제 10억 원이고 주택이 두 채인 상황인데 같은 조건에서 양도 시기만 다를 때, 그러니까 올 초에 양도한 경우하고 지금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실제로 차이가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상당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양도세 중과,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과세하겠다.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점이 있습니다. 네. 4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6억, 보유기간 10년을 가정했을 때 네. 4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 8,700만 원, 네.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억 7,400만 원, 무려 8,700만 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사실 뭐 해를 넘긴 것도 아니에요. 매매한 기간만 다른데 세금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세율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1세대 2주택 10% 중과에 최고 세율 60%, 3주택 이상인 자 플러스 20% 중과에 최고 세율 70%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매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2주택자, 같은 다주택자여도 3주택 이상자면 최고 세율이 저렇게까지 또 올라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이 보유세가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안 챙겨볼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 할증과 져 있습니다. 당초 9.13 정부의 안이 큰 변화 없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현행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는 추가 할증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세율이 0.1에서 1.2%까지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공시가격이 10억 원짜리인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20억 원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그 기준에 따라서도 세금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1억이라 보면 시세로 약 30억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주택 이하인 자는 현행 408만 원에서 217만 원 상승하는데 3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는 현행 554만 원에서 무려 717만 원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만약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약 130% 그러게요. 정도
상승한다는 거군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네. 이 종부세 할증 과세까지 이제 세율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네. 제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고가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유급범위 내에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전부 다 인별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네. 공동명의 전환 시에 세금이 줄도록 돼 있습니다.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전환 시에 세액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숫자로 따져보셔야 된다. 네. 자, 고가의 주택 한 채만 있다면 이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팁이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 절세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가족 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 전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에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줄어들도록 돼 있다. 이런 세간에서는 쪼개기 증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쪼개기 증여.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예. 이게 쪼개기 증여 외에 또 다른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후에 양도해라. 아, 5년 후에 양도해라. 5년 후에 네. 양도해라.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만약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5년 후에 양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봤을 때 양도세를 이제 많이 내지 않으려면 이제 5년 후에 양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부동산 증여 3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절세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원칙은 상속인의 증여 후 10년을 최소한 유지해라. 네.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손자, 손녀를 활용한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때는 합산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인 이의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5년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8.2 대책이 나왔었죠. 올해는 또 9.13 대책이 잇따라 나왔고요. 이에 맞춰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작년 8.2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9.13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할증과에 있었습니다. 네. 양도세, 종부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전 증여를 할 때 3대 원칙. 첫 번째, 수증자 수를 늘려라. 두 번째, 사전 증여 후 5년 후에 양도해라. 세 번째, 상속인에게는 최소 10년, 손자, 손녀에게는 최소 5년을 유지해라. 오늘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오해하지 마실 거는 세금을 줄인다는 게 저희가 다 합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나초로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